펜타닐은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건 합성입니다. 미국은 왜 저렇게 됐는가? 1년에 7만 명 이상이 지금 펜타닐로 죽어가고 있다. 미국 가면은 대형 슈퍼마켓에 한 면 전체가 다 페인킬러, 진통제잖아요. 그 정도로 진통제 나라인데 먹어봤더니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24시간 동안 자신감이 생기고. 미국의 통증에 대한 문화? 확실히 쟤네들은 우리랑 신체, 병, 통증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되게 많이 다르구나 이걸 많이 느끼는데, 통증이란 거는 반드시 차단해서 박멸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약물 중독에 노출이 되게 쉬운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편집장 김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도의 매니징 에디터 김수빈입니다. 오늘 티타임즈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저희 매체에 대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국제 문제의 그런 흐름들, 파도들 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언론들이 그런 걸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세계적인 유수의 언론사들, 대표적으로 포린 어페어스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르몽드라든지 뉴욕 타임즈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좋은 기사들, 특히 국내에서 소개하기 조금 까다로운 긴 기사들을 갖다 제가 엄선을 해서 지금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티타임즈 유튜브 통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려고 해요. 저희가 택한 이슈는 이 마약 문제입니다. 특히 마약 문제는 저희 편집장님의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약에 관심이 많으실까? 혹시 마약 해보셨어요? 마약은 해본 적은 아직 없죠. 있었으면 여기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마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자꾸 떠올라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중국의 청나라가 멸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있잖아요. 마약의 아편, 영어로 오피엄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하는 거대한 일종의 그 제국교에 가까운 나라인데 인구가 3억 3천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최근에 뭐 펜타닐 같은, 예전에는 무슨 코카인 문제도 많았고 마리화나 문제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게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국가에. 특히 또 그리고 멕시코하고의 관계도 좀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보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컨대 선거를 앞두면 정치가들이 뭐 1,000명 이상 죽는다든지 1년에 10,000명 이상이 살해를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멕시코가 인구가 1억 3천이나 됩니다. 나라도 커요. 아주 큰 나라인데, 이 멕시코의 정부가 일종의 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는 곳은 멕시코 남부 정도고, 미국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이른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시날로아라든지 이런 마약 카르텔이 그걸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왜 멕시코는 이렇게 됐는가? 미국은 왜 저렇게 됐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멕시코의 현재 그런 마약 관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예컨대 멕시코 살고 있는데 멕시코 카르텔 문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SNS에 글 쓴다 그러면은 살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도 마찬가지. 뭐 법무장관인데 나는 멕시코의 이를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다 그러면은 그 집안이 뭐 납치를 당한다든지 살해를 당한다든지, 심지어는 카르텔 병사들하고 해병대들하고 도심에 전투를 벌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파도에서 최근에 다뤘던 기사 중에 하나가 멕시코의 최대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현재 상황에 그렇죠. 대한 거였는데,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르텔들이 거의 정규군에 준하는 그렇죠. 무장을 하고서 총만 좀 뭐 좋은 게 아니라 막 장갑차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고 국가 정규군이랑 대등하게 전투를 그렇죠. 벌이고. 네.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거는 결국은 시나리오 카르텔의 그 아들들 중에 주요 인물 하나를 이제 체포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풀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대통령이랑도 이게 지금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 그렇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카르텔에 대한 공격이랄까? 단속 같은 게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군을 동원하는 정도의 그건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느슨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그래서 저희 파도가 소개했던 기사에 따르면은 뭔가 뒤에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멕시코 최고 통치자가 대통령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뭐 시날로아 카르텔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갖다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가 멕시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 내지 적대적인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국경을 차단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멕시코는 우리의 적이다. 뭐 적이라는 표현도까지 쓰고, 이웃 나라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군대 파견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멕시코 정부한테 못 믿겠다. 쟤들이 저렇게 이상한 펜타닐 만들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1년에 7만 명이 죽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1년에 7만 명 이상이 지금 펜타닐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미국 정부가 손을 놓고 미국 군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침공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죠.
만약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군대를 파견을 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네요. 예, 배제를 못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워낙 멕시코 국경에 대해서 조금 적대적인 걸 많이 보여왔잖아요. 멕시코 국경에 대한 차단도 강화시킬 거고 무슨 장벽을 놓는다든지 또 정 안 되면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죠. 오브라도브 정부랑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사전 이야기도 없이 그냥 또 보내는 게 미국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파나마 같은 경우도 노리에가가 그 당시에 파나마 최고의 실권자인데 미국 해병대가 상륙해서 노리에가 장군을 갖다가 그냥 잡아가서 미국 국내 법정 세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트럼프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그런 것도 배제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멕시코 이전에는 콜롬비아가 문제였잖아요. 콜롬비아 시대는 코카인의 시대였고, 근데 코카인 시대가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는 펜타닐 시대로 온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멕시코가 원래는 이렇게 크진 않았대요. 크지 않았는데 언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멕시코가 중요한 생산국이 됐는가 하면은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을 만들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루트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중으로, 보통 그런 경우 세스나 이렇게 경운 비행기 이런 걸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니면 이제 보트를 통해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고, 공중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아니면은 멕시코를 거쳐 가지고 들어가는 코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랑 바다로 들어가는 게 많았대. 제일 많았던 건 바다로 들어가는 거고 많았는데 2001년도 9.11 터지고 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라든지 항공기에 대한 그 단속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예요.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멕시코를 경유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루트가 3개인데 이제 멕시코가 독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독점을 하니까 통과료를 갖다가 많이 올려버린 거예요. 통과할 때 옛날에 같은 경우는 10% 받고 통과시켜줬는데 이제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배송해 줄 테니까 한 50% 내놔라, 40% 내놔라 이러면서 돈들이, 콜롬비아 카르텔이 버는 돈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콜롬비아가 얼마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면은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경우가 포브스지가 뽑은 세계 7대 부호 정도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그 돈에 30%, 40%, 50%를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카르텔이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콜롬비아 사는 이제 코카인은 좀 비싸거든요. 비싼데 펜타닐은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건 합성입니다. 코카인 같은 경우는 오가닉입니다. 오가닉의 마약인데 이거는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펜타닐을 만들고 나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결국은 멕시코나 이런 데서 마약을 생산을 하면은 생산한 거 이제 소비할 곳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엄청나게 마약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른 선진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미국의 마약 소비 그리고 마약 과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미국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마약을 많이 소비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상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예전에 미국 유학할 때 제가 코알리오에서 가지고 오니까 non drowsy라고 졸립지 않은 그런 알레르기 약이 하나 있길래, 미국 가면은 대형 슈퍼마켓에 한 면 전체가 다 페인킬러, 진통제잖아요. 그 정도로 진통제 나라인데 미국은 하니까 진통제가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중에 봤더니만 코에 그 알레르기 없앤다. 그러니까 non drowsy. 그걸 좀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24시간 동안 뭔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약을 내가 한국에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는 이런 약이 왜 이렇게 많지?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 해피필이라는 거 알아? 행복약이라고 할까요? 모른다니까 너 해피필을 먹으면 기분이 해피해진대. 이 나라 사람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 어머니는 항상 진통제도 못 먹게 했거든요. 웬만하면 참아라. 그리고 사실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건데, 좀 아파도 친구들하고 나가서 야구하고 농구하고 놀다 오면 다 잊어요.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나가서 놀고 축구하고 이러면 있는데, 혼자 방 안에 고독하게 있을 때 보면 보통 뭐 맛있는 것 좀 없나? 뭐 재밌는 것 좀 없나? 그리고 좀 조금 아프면 아픈 거 괜히 성가시다? 이른바 폐는 올리고 불쾌는 낮춘다는데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은. 그런 점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보는 거는, 인간이 원래 이럴진데 미국 사회가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정치 사상적인 건데, 미국의 민주주의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뭐 작은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회도 함께 다니고 서로 이름도 부르고 말이에요. 이런 그 옛날 얘기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200~300년 전 처음 시작할 때 300만으로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게 지금 100배가 돼가지고 3억이 넘어갔는데, 그 300만일 때는 얼굴 다 알 거 아니에요. 얼굴 다 알고 교회 맨날 같이 다니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혼자 고독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미국은 인구가 3억 넘어가면서 특히 대도시 같은 데 가면은 고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옛날에 작은 300만의 공화국에서, 로마라 저는 비슷하죠. 미국은 사실 로마를 많이 흉내를 낸 나라인데, 로마 공화정에서 지금 로마 제국으로 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외로워지고 있고, 그래서 외로워지면 이제는 기아를 변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로마 공화국의 시대의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다른 식의 정치를 해야 될
될 텐데 지금 미국이 이걸 못하는 바람에 그 외로운 사람들이 혼자 진통제를 먹고 진통제가 약하니까 아까 제가 먹었던 알레르기 약 먹으면 24시간 동안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세게 코카인을 한번 먹어보고 코카인보다 50배나 100배나 센 펜타닐도 한번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 미국이 그렇다면은 사실은 미국에 수요가 있는데 멕시코란 콜롬비아가 못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많으면은 그거 안 하고 현대자동차 다니고 삼성전자 다니고 싶겠죠. 월급 500만 원 받고 다니고 싶겠죠. 근데 가난하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농장에 가가지고 코카인 농업이라도 하고 마약 밀매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멕시코가 그럼 다시 경제 살아나가지고 마약을 생산 안 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어디 나라도 할 거고 정 안 되면은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라도 그것도 갖다 댈 거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아까 로마 공화국에서 네. 제국으로 넘어가는 네. 과도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비교가 되게 재미있는 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과도기 과정에서 사람들이 되게 정치라는 게 좀 바뀌어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다 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가 변하면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뭐 얘기도 하셨는데 네. 또 그거 외에도 큰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요거 잠깐 이제 우리가 약간 옆으로 새는데 미국 정치를 갖다 이렇게 혼란하긴 하지만은 로마 공화국에서 로마 제정으로 가는 그 단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강건한 작은 공동체, 시골 공동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또 뭐 공무원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뭐 합의를 맺고 그걸 아직 꿈꾸는 것 같고 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로 자율적으로 서로 우리가 다 어른이잖아요. 정상적인 어른들끼리 서로 예를 갖춰서 총을 가지고 놀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좀 단속을 하고 경찰이 나서서 뺏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 국가 나서서 하는 거는 옛날 중국 같은 그런 제국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게 공화당의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의 입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이렇게 커졌는데 거버넌스가 제대로 안 되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국가의 중앙정부가 훌륭한 관료들, 훌륭한 공무원들 데리고 조금 더 개입해가면서 코치할 건 코치해가면서 예컨대 산업 같은 경우도 산업 정책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조금 밀어내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관료의 문제예요. 관료로 갖다가 역할이 좀 더 커지는 게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하는 거죠. 경찰 숫자도 많아져가지고 당신 총 가지고 있지 말아요. 총도 뺏고 아니면 총 있으면 다 어디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간섭을 좀 하자. 이게 미국의 민주당 입장이고 공화당 입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우리 옛날에 미 합중국의 원래 모습대로 우리는 모든 걸 자율적으로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의 미국이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펜타닐 먹고 저렇게 좀비처럼 있는데 저걸 갖다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뭔가면은 로마 제국의 문제인데 로마 제정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시민들끼리 무슨 의회에서 뭘 하기보다는 종교의 힘을 많이 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제국이 되고 나서는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조금 더 제정으로 간다면은 종교적인 역할, 도덕의 역할. 요즘 미국에서 폴리티컬리 커렉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PC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제국적인 거거든요. 정치는 도덕하고 따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PC주의는 도덕이 정치까지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정과 관련되는 일이죠. 미국의 그런 통증에 대한 문화, 근데 미국의 그 창작물들 보다 보면은 확실히 쟤네들은 우리랑 신체, 병, 통증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되게 많이 다르구나 이걸 많이 느끼는데 펜타닐이 퍼지게 된 경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한 제약회사가 펜타닐은 원래는 중증 암 환자한테만 처방이 됐던 걸 갖다가 경증의 통증에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얘네들은 좀 더 약효를 약하게 만들어서 중독성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FDA나 이런 관계 기관 당국들을 부어 삶아가지고 시판시키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중독이 돼서 그렇죠. 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관련 소재로 해서 만든 드라마 시리즈가 있길래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봐봤어요.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거기에 나오는 제약회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통증이란 거는 반드시 찾아내서 박멸을 해야 될 대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만 하더라도 어떤 진통제나 이런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약간 불안감, 두려움이 있거든요. 한국은 뭔가 통증이라는 게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건데 그걸 약을 먹어서 해결을 한다고 한다는 게 약간 좀 깨름칙하기도 하고 결국 정말 아프면 먹게 되지만은 실제로 드라마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극화를 한 건데 이 업체가 미국에서 시판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유럽에서 제일 관련 규제가 강하다고 하는 독일을 뚫자. 독일을 계속 시도를 해보는데 이제 번번이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왜 이게 계속 안 되냐 이러니까 이제 임원이 하는 얘기가 이게 독일은 이
우리랑 통증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게 다르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독일에서는 통증도 어떤 병이 나아가는 그냥 과정의 수반이 당연히 되는 거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통증이 있으면 약을 먹든지 뭘 해가지고 바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영국 같은 경우는 계셔봤을 땐가 알지만 거기는 사실 약 처방이나 이런 거 되게 깐깐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엔간하면은 의사 찾아가도 그냥 참으라고 하고 아니면은 충분히 그냥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한 거 먹으라고. 참 하여튼 미국의 경우는 통증에 대해서 그런 문화 이런 것도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약물 중독에 노출이 되게 쉬운 것 같고요. 편집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그때는 그냥 알레르기 때문에 한번 먹고서 해롱해롱하다가 말았지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괜찮네 하면서 계속 먹게 되면은 저도 중독이 될 거고 중독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센 거 찾다가 이제 결국 길거리에 이제 그런 마약도 찾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인기가 많은지 만드는데도 가격도 싸. 그리고 코카인이나 헤로인 이런 것들은 오가닉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식물을 재배를 해서 그 식물 재배는 까다롭더라고요. 기후도 맞아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정성스럽게 키운 걸 갖다가 또 이제 가공을 해야 되지만은 펜타닐 같은 경우는 잘 숨겨놓기만 하면은 도시 안에서도 도시 건물 안에서도 그냥 화학적으로만 하면 되니까 만들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펜타닐이 훨씬 더 많이 퍼지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펜타닐을 없애면은 미국의 마약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안 되면 필로폰이라도 또 수입할 거고.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통증을 받아들이는 문화부터가 언제나 항상 중독에 약간 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영국까지 이야기 끌어들였던 거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역시 이 마약 문화하고 영미가 가지고 있는 이 공리주의 있잖아요. 유틸리테리언이즘. 이 공리주의랑 관련된다는 거예요. 쾌는 늘리고 불쾌는 줄인다는 게 그게 공리주의거든요. 쾌는 늘리고 불쾌를 줄이면은 무조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굿인 거예요. 굿. 그래서 결국은 영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리주의적인 세계관과 이 마약을 먹는 분위기는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하나 질문한 건 근데 영국 사람들은 별로 마약 안 하는데 축구가 마약일지도 모르죠. 대형물에서 된전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도 스포츠에 빠지게 되면은 마약을 잊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도 사실 스포츠에 대한 열광은 NFL이나 뭐 이런 거 보면 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그 일단 어떻게 들어보면 꽤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관련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원인이 있을 것 같죠. 영미권에서도 영국이랑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마약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중국과의 약간 갈등 요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아직은 썰이죠. 거기에서는 중국이 이거 의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백몇십 년 전에 청나라가 무너질 때 영국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아편에 중독되는 바람에 나라가 이제 흔들려 버렸는데 이걸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영국의 사촌들인 미국 사람들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하면은 펜타닐의 원료들 대부분이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생산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가끔 생각해보면은 중국에 아주 나쁜 대전략가가 있다면은 그 미국을 갖다가 옛날에 영국이 하듯이 미국을 펜타닐로 한번 마비를 시켜볼까? 중독시켜볼까? 이런 계획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멕시코랑 손을 잡고 말이죠. 이건 그냥 상상인데 뭐 그런 걸 갖다 상상하는 루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부터 미국은 계속 중국한테 마약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중국산 펜타닐도 많았대요. 그래서 중국산 펜타닐이 뭐 멕시코나 이런 데 겹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단속도 요청을 많이 해서 또 중국이 많이 수용을 하고 왜냐면은 중국에서도 펜타닐 만든 거를 또 전량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막 국내에서도 어떻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단속을 하긴 했었는데 펜타닐의 그 원료가 되는 화학 약품들 여전히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 6월에도 그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했을 때 시진핑 주석 만난 자리에서도 이 지금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걸 단속하기 애매한 게 펜타닐이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판매가 되고 또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서 충분히 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약품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니까 마약으로 할 건지 안 하는 건지 사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마약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얘기로도 넘어오질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마약 누가 했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찾아보면은 한국에서도 펜타닐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래퍼들이라든지 음악계 이런 쪽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양심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그 마약들 대부분은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건데 필로폰 많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마약 수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걱정을 좀 했거든요. 해가지고 물어봤더니만 한국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이 길잖아요. 국경이 뭐 너무 길어가지고 그 아시다시피 시날로아 같은 경우는 지하에 터널을 파가지고 몇 킬로 이렇게 나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섬나라 비슷하니까 항구라든지 공항 정도만 잘 차단하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건 모르고 그건 이제 수사 당국의 이야기고. 근데 왜 이렇게 5배나 뛰었을까요? 근데 왜 그걸 또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최근에 사건들 터지는 거 보면은 그 외로운 늑대들 되게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어쩌면은 이렇게 마약에 이렇게 노출될 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볼 때 한국에서 앞으로 마약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단속을 잘하고 뭐 이러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특히 그 세계적으로 지금 진보 계열이나 이런 그렇죠. 쪽에서 마약 정책 관련으로 자주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의 비범죄화거든요. 네. 비범죄화라는 표현이 디크리미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뭐 합법화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합법화는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전히 마약 사용이나 뭐 제조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불법이지만 마약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처벌 대신에 이 사람을 치료를 제공을 네. 하고 그래서 마약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그걸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포틀랜드라든지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그렇죠, 성향 그렇죠. 그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조만간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원래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네? 네덜란드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포르투갈이 국가 차원에서 이 마약 사용에 대한 비범죄화를 한 게 거의 그 최초의 나라죠. 포르투갈에서 2001년에 이제 비범죄화를 실시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뭐 마약 과용으로 인한 그런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그 이런 비범죄화 정책이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사실은 포르투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다른 진보적인 지역에서도 이런 정책을 이제 좀 더 과감하게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또 약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네. 어느 정도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는 논란이 됐던 게 이 마약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주사기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아하. 이거를 또 중독자들끼리 돌려가면서 아이고.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감염이 되게 늘었던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에이즈 감염 그런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감성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데 포르투갈에 가면은 마약 관련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벤 차를 끌고 와가지고는 깨끗한 주사기랑 쓸 거면은 깨끗하게 써라 아. 해서 그런 것도 주고 또 만약에 내가 좀 마약을 끊고 싶다 아. 이러면은 메타돈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마약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중독성이 좀 더 낮고 그래서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용으로 쓰는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니코틴 패치 하는 거 그렇죠.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결과는 좋았죠. 에이즈 감염이라는 게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약을 그냥 상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 늘어난 거죠. 처음에는 마약 그 사용의 부작용이 워낙 두드러졌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비범죄화해서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마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범죄들, 노상 강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버리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죽을 맛이죠. 아하.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은 어떤 이제 경찰이 마약을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단념위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마약 사용을 단념하도록 하는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출두 명령을 줘요. 아하. 근데 마약 사용자는 그 위원회로 가면은 치료소 이런 것들을 뭐 알아봐 주기도 하고 뭐 하는데 문제는 안 가도 돼요. 이거를 강행할 수 있는 규정이 강제가 없는 없고. 거예요.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마약 치료 시설 앞에 마약 하던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세워주니까는 다시 크랙 파이프라고 담배 담배처럼 피듯이, 해서 담배 하는 피는 그런 거죠. 그걸 물고 가는 거예요. 아. 애들이 그 축구하는 공터에 마약 사용하고 버린 그 주사기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이걸 개선을 해야 일단은 된다. 그 실험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실패로 가야겠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실패라고 보기엔 또 애매한 게 다시 또 떨어질지 모르죠. 왜냐면은 일각에서는 비범죄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포르투갈의 이 맞아요. 마약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너무 줄였다. 포르투갈도 경제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쪽들도 있어요. 요 예와 관련되는 게 비범죄의 굉장히 좋은 또 케이스가 옛날 일본이 대만을 갖다가 식민지화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 중국이었으니까 아편쟁이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편 문제가 심각했는데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안 하고 막 경찰들이 가서 단속하고 난리를 핀 거예요. 했는데 전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고토 신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제 행정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의사 출신인데 일본 내무성 출신이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비범죄화 딱 시켜놓고 대신
이걸 갖다가 전매청을 만들어요. 대만 총독부가 다 관리를 한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편을 갖다 재배를 하는데 수매를 해가지고 팔아요. 이거 딱 마크 찍어 대만 총독부 거라고 딱 찍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는 대신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거지. 우리 요즘 담배 가격 올리는 거듯이.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더 이상 돈 벌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버느냐면은 대만 총독부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 돈 번 거 가지고 아까 말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일부는 아마 그 대만 통치에 썼을 거고 또 일부는 치료에 사용하는 거예요. 치료에 사용하면서 대신 가격을 계속 올려나가는 거예요. 올려나가 나중에 아씨 비싸서 못 먹겠다 이러면서 20-30년 지나고 나니까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아주 굉장히 고전적 방식의 교과서적인 게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은 행정력이 엄청나야 그렇죠.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는 사실 관료의 행정력 통제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유, 아니잖아요. 약하죠.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예. 그거 하려면은 사람들 다 등록을 해야 될 거고 다 팔로우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 어떤지 그러면 당신 어디까지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는 것도 그냥 빨리 오세요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오면은 뭔가 도움이 되게 해가지고 출석을 하면은 뭔가 또 혜택이 있게 만들고 해서 행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외로움을 없애야죠.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교회를 와도 좋고 아니 시민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뭔지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을 덜 외롭게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그다음 행정적으로 처리는 제 생각에는 고토 신페이가 그 아편 처리했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그게 제 생각에 포르투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포르투갈이 그 정도의 행정 능력이 있는지는 또 의심스럽고 아직까지 그렇게 되려면은 음성적으로 그렇게 유통되는 걸 차단하려면 그렇죠. 결국은 전매를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 그런 걸 실시한 나라는 없어서 전매했다는 얘기 못 들었죠. 네, 이게 아직까지도 비범죄와 실험이라는 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국가에서 이걸 통제를 한다든지 네. 되는데 행정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총독부였으면은 네. 그걸 할 수 있겠는데 현대 민주국가에서 마약을 전매를 한다는 아이디어를 판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또 되게 큰 장애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여튼간에 미국 대선이 이제 내년 연말 아닙니까? 연말 되면은 멕시코 펜타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될 거예요.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한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안 될까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네. 공화당 일각에서는 심지어 뭐 멕시코를 폭격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네, 하고 네. 군대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세상에는 얘기. 과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렇죠. 예. 오늘 시간에는 네. 그 생소할 수도 있는 특히 미국과 멕시코의 이제 마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물론 마약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국제 정세에도 앞으로 이 마약 문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네. 거라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사회 문제로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한 가지 키워드로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떤 좋은 주제로 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